우크라이나 군대가 이란에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국민과 전 세계를 향해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트럼프는 이번 전쟁의 목적이 테헤란의 아야톨라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이란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며 군대와 해군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이란 군인들에게 무기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파괴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이란 대규모이자 지속적인 군사작전에 대해 발표한 성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란 국민들에게 그의 표현에 따르면 폭압적인 통치를 무너뜨리라고 직접적으로 촉구한 것은 그의 지정학적 위험 감수 성향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주었고 그의 대통령직을 더욱 불확실한 시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오늘 미국 군대가 미국과 우리의 주요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이 극도로 잔인하고 급진적인 독재 정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대규모이자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을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맥락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주제에 대해 제가 이전에 방송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실시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트럼프의 연설과 그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 뉴스도 구독하셔서 가장 빠른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47년 동안 이란 정권은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치며 끊임없는 유혈 사태와 대량 학살을 벌여왔습니다. 미국과 우리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늦은 밤 도널드 트럼프는 8분짜리 연설 영상을 공개했고 그 자리에서 이란과의 전쟁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그동안 불분명했던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так и потенциальные ужас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트럼프는 대규모 공습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란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권이 교체된 후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청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직 공군력만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전복시킨 역사적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즉, 미국인들은 지상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이 핵 야망을 포기할 어떤 가능성도 거부했다고 밝혔고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야망이 이미 선언됐으니 당연히 그렇게 반응했어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몇 주간의 논의 끝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특사 쿠슈너와 위트코프가 이란이 오랫동안 정해온 레드라인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몇 차례 시도한 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군대는 며칠간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미 중동 전역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기지, 즉 저 함대가 주둔한 곳에 대한 공격도 포함됩니다. 트럼프는 화요일 의회에서 연설한 미국 국정연설 때조차도 전쟁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완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모든 대외 분쟁의 종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했던 대통령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트럼프는 자신이 평화주의자라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전면전을 일으키고 있다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살인을 추구하며 용감한 미국 영웅들과 우리에게도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귀한 사명입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인력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많은 동맹들에게 군사행동은 오랫동안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저도 사실 제 방송에서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2월 27일 방송과 오늘 일어나는 일을 비교해 보세요. 제 말을 신뢰할지 아니면 반대로 신뢰하지 않을지 확실히 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항상 신뢰하라고 권장합니다. 제목이나 표지,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본질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본질을 이해하려면 꽤 많은 양의 정보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시위대에게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한 후 그는 아마도 자신의 레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나면 정부를 장악하세요. 정부는 여러분 손에 달렸으며 이는 여러 세대 중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것을 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이란 공격 시리즈에 대한 동기는 주로 짧고 무심한 공개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는 이란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서였으며 마지막에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이란의 미사일 무기고와 헤즈볼라, 하마스와 같은 지역 대리 단체들에 대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단순히 정권 전복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괴, 미사일 프로그램 파괴, 사실상 이란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노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러한 대리 단체들을 제거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의 이른바 반군 등입니다. 이제 문제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이러한 목표들 중 전부 또는 일부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트럼프가 군 장성들에게 브리핑을 받을 때 이런 사건 후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에게 전달된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쿠에서 공격을 앞두고 공식 인사들은 여러 가지 완벽하지 않은, 말하자면 그런 선택지들을 검토했지만 그 어떤 것도 트럼프가 1월에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던 것과 같은 결정적인 작전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즉, 미국 정보기관은 만약 고위 이란 지도자들이 제거될 경우 누가 그들을 대체할지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군 장성들은 트럼프에게 이란 영토에서 같은 방식의 공수 또는 지상작전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또한 대통령에게 보복 조치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중동에 주둔 중인 수천 명의 미군이 이제 이란의 보복 조치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상황실에서 긴박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와 고위 관리들은 펜타곤 최고위층 합참의장인 댄 케인 장군을 포함해 각 선택지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동에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들은 종종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댄 케인 장군이 트럼프에게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모든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실제로 말했었습니다. 트럼프는 공격 전에 했던 모호한 공개 발언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은 위협을 내비쳤습니다. 그 중에는 이란이 곧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까지 직선거리는 약 10,000km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로 지난 금요일 전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지만 충분히 멀리 나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핵심적인 말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란의 말 한마디로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 장애물은 이미 극복됐을 것입니다. 이란은 여러 차례 이번 주에도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과거에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까지 우라늄을 농축한 것을 포함해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는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오직 그 나라의 말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가 이 협상에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만 더 키운 것처럼 보입니다. с лидерами Ирана. 트럼프는 일부 고위 관리들이 이란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협상이 계속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부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엘리 하메네이가 그의 협상가들이 더 협상에 열려 보였더라도 트럼프의 어떤 조건에도 동의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측근들 중 많은 이들은 그에게 타협 없는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는 이란인들과 세 차례 협상에 참여했으며 조심스러운 기대를 안고 이 논의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 모든 협상은 연막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인들에게 미국인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처음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몇 달 동안 이 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정 내내 트럼프는 그의 측근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탈퇴했던 오바마 시절에 핵 합의보다 더 유리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외교적 결과를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합의를 갈망하며 촉박한 기한을 정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테헤란에게서 원했던 양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공격 명령을 내릴 때 그의 군사 고문들이 결과가 예측할 수 없고 테헤란의 과도한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시작하는 데 대한 일부 우려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한 이후 이어진 이번 새로운 작전은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쟁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가진 대통령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에게는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 군대를 이용해 6개국이 넘는 나라의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지 전혀 불분명합니다.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인명피해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입니다. 미국 부통령 J.D. 벤스는 이전에 불분명한 이유로 미국 군대를 위험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란에서의 어떤 작전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J.D. 벤스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교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통령이 군사 분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는 군사 분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평가하면서 장기적인 갈등의 위험을 인정했습니다. 인용문.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에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새로운 영상을 위해서도 꼭 구독해 주세요. 새 영상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